안녕하세요. 도시혈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혈반 78강 인연법에 대한 통찰 5번째 시간입니다. 인연법에 대한 통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통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통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인연법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왜 사람들은 서로 각자 다르게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무리 속에서 살아갈까를 고민을 했단 말이죠.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서 1000가지, 10,000가지 형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을 해서 각자가 집착을 하는 그 환경을 일으켜서 그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어울려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사회 집단이죠. 이 구조 안에서 한 개인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집단 안에 소속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이 집단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집단 속에서 한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나의 삶의 여정을 살아나갈 때는 모든 과정을 거치는 이 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 나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이 나 자신을 매 순간 내가 관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을 관찰하고, 자, 상대적인 환경이라는 게 결국 인연이 되겠죠. 나랑 연결된 모든 구조의 환경을 학습하고 관찰하면서 성장해가면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것, 이 환경 즉 인연은 오로지 나만이 온전하게 온몸으로 관찰하고 그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힌 것들을 오로지 나 자신만이 느끼고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이 환경들은 누구에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왜 자등명이란 말이 있죠. 자등명, 나 자신을 등불 삼아라.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는 말인데, 우리 인생은 나의 삶의 여정, 모든 인간은 나의 삶의 여정을, 내가 운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등불 삼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법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나의 인연을 이해하고 알아야 나의 운명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가 못합니다. 매 순간 나라는 존재와 함께하고 그 환경을 관찰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왜냐?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은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그 환경 속에서 온몸을 부딪히면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모순적으로 행위를 하고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환경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회적 구조라든지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받아온 교육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사회적 개념들, 관념들, 뭐 정치적 이념, 종교적 관념들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이미 형성된 개념, 관념, 이념, 뭐 이런 사회적 틀 속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자라서 나이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사회적 틀이라는 것에 인간이 이렇게 딱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이 길들여져 버린다라는 거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면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뒤처지면 안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틀들이 만들어지면서 비교라는 게 일어나고, 이런 환경, 즉 길들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여정, 나의 운명을 내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게 딱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나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갈 때는 이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동시에 의존하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맹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 나 자신과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 매 순간 나아가는 그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온몸으로 환경과 부딪히면서 뭔가를 느끼고 학습하고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울질 할 수도 없는 거고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전체적으로 봐야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전체를 내가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오로지 그 나 자신만이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인연을 알아간다는 것은 현존하는 현실 속에 있는 이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가 내가 바라는 나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지금 있는 나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온몸을 부딪히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온전한 자유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온전한 자유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이나 관념이나 틀 속에 갇혀서는 절대로 그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나 자신과 온전하게 부딪히고 마주하고 관찰하고 나아가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고 뭔가 맹신하고 사회적 틀 속에서 정해진 그런 관념들 속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인연법, 인연, 진리라는 것들은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존하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런 나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연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통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라이언 분이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해머님 점점점. 저도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연 즉 필연은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서 깨달아야 한다면 새로운 만남이나 활동 등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까요? 가령 해머님이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도 그분과의 결혼은 반드시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통찰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연법을 지금 통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찰을 하게 되면은 인연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유심히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 질문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적 필연은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서 깨달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게 반드시 만나야 된다면,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면 새로운 만남이나 활동 등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령 해머님이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도 그분과의 결혼은 반드시 하게 됐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쪼개질 수 있죠. 자, 근데 이 질문이 약간 이제 모순적인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의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의도를 한다면, 조작을 한다면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될까요? 이게 앞뒤가 좀 질문이 안 맞는데 어쨌든 총 세 가지로 쪼개져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통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필연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만나야 될 환경이라 설명을 드렸죠. 질문을 단순하면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조작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가? 답변부터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필연은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형성되는 필요 조건의 환경을 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연은 새로운 만남, 즉 이 만남이라는 게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필연은 내가 나의 삶의 여정, 나의 운명, 숙명을 살아가는데, 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천태만상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 사람은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야 되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그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이 다르단 말이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조건을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인연이 되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조건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조작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점 보러 무당을 찾아간다라든지 철학관에 가서 명리학을 보고 궁금해하죠. 왜냐?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른다라는 개념이 인간은 불안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 환경은 미래의 그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이때에 도달하면 이 환경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들, 사람과 사람하고의 만남이죠. 이 만남도 정해져 있는 만남은 내가 어디 저 땅끝 마을에 가 있어도 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인연을 만나려고 땅끝 마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필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것은 내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고 그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필요한 조건이 나에게 형성되게 돼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도 그분과의 결혼은 반드시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자, 질문이 같은 질문인데 좀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도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될까? 아니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도하지 않아도 필연을 만나게 되는가? 네. 이 두 번째 질문은 의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필연적으로 인연이 다가왔는데 내가 굳이 이 인연을 잘라낸다면 그래도 이 필연과 결혼을 하게 되나? 안 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되나? 이제 이 질문이죠.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필연적으로 인연이 다가와도 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인연, 즉 조건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씀드렸죠. 내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나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조건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필요한 조건을 내가 안 받고 고집부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길을 갈 때 고생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길을 갈 때 이 필요한 조건은 어떤 때에 이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 필요한 조건을 왜 거부를 하는가? 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컵으로 설명드렸죠. 내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필연으로 환경이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컵이 생김새나 모양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한단 말이죠. 이 컵, 그러니까 이 생김새, 이 크기, 물이 들어가는 양, 이것은 내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그리고
선택권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이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냐면 우리 인간은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에고라는 것이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뭐 전생을 살면서 이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이 에고가 욕망적으로 땡기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욕망적으로 땡기는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직장 동료들하고 사내 모임으로 오늘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직장 사내 모임이니까 좀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옷도 좀 이렇게 멋스럽게 챙겨 입고 싶고, 그리고 그 직장 동료 안에 또 이성적으로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어가지고 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멋도 좀 부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오늘 혹시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옷을 그렇게 입지 말고 멋부리지 말고 좀 비를 막을 수 있는 좀 이런 점퍼를 입고 가라. 그리고 이제 혹시나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김밥을 싸놨으니까 김밥도 좀 같이 들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생각과 달라요.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멋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어떤 뭐 우비라든지 거추장스러운 걸 입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멋있게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멋있게라는 것은 등산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게 잘 보이는 조건이죠. 자, 그리고 김밥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인데 김밥을 배낭에 들고 메고 가면은 김밥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은 그 냄새가 배겨서 혹시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냄새를 풍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죠. 엄마, 됐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그런 옷을 입고 가노. 그리고 김밥도 됐다고. 금방 올라갔다 내려와서 회식할 거고 냄새나게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들고 간다. 옛날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등산을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성 호우라고 하죠. 갑자기 부분적으로 소나기가 확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나기가 잠깐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좀 길게 내려요. 비를 쫄딱 맞습니다. 쫄딱 맞는데 하필이면 입고 온 옷이 방수된 옷이 아니에요. 방수되는 옷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를 맞으면 옷이 쭉 처지고 무거워지죠. 그리고 옷이 빨리 안 마릅니다. 기능성 원단이 아닌 옷을 입으면 옷이 안 마르죠. 그죠?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컨디션이 되게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허기까지 집니다. 허기까지 지는데 어머니가 들고 가라는 김밥도 안 들고 와서 배도 쫄쫄 굶어야 됩니다. 자, 이 이치를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들어 드린 건데, 내가 등산을 가는데 목적이 등산이죠. 그죠? 이 목적이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어쨌든 등산에 필요한 준비를 해가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거를 챙겨가라고 했지만 내 기준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촌스럽고 옛날스럽고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내 기준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는 이 환경을 내가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을, 그러니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오는 인연을 내가 거부한다 해도 끝내 이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스토리 말씀드렸죠. 형님이 갑자기 와서 3번을 우연치 않게 만났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모든 걸 맞췄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의 환경이 되게 지금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형님이 우연찮게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만나서 여자가 있는데 정말 한번 소개를 받아봐라 말씀을 했죠. 그죠?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자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식사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탁 자르고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만나게 됩니다. 이 형님이랑 상관없이 또 우연하게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죠? 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 그렇게 대시를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단칼에 탁 잘라내고 안 만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그런 상태에서도 인연이 될 수 있는가? 안 되겠죠. 단칼로 내가
잘라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집이 세고 그 고집이 아집이 된다면 이 필연을 단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 즉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내가 가야 될 길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내가 거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쫄딱 맞고 비에 젖어서 달달달 떨어야 되고 나중에 감기가 걸리면 고생을 해야 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저의 스토리를 땡겨 와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찰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저는 이 필연을 받아들였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필연을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환경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결혼을 한 직후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자, 이 친구랑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한 직후의 환경이 어땠냐면, 자, 이 친구는 사남매입니다. 사남매고 형제가 많고 가족애가 되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맞췄던 모든 것들을 안 맞춥니다. 그래서 저 혼자 뭐 운동하러 가고 어쨌든 혼자 또 생활하고 별개로 생활했죠. 그리고 이 친구의 처갓집이죠. 처갓집이 우리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갓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식사를 했다 말씀드렸죠. 처갓집에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시댁이죠. 저희 어머니 집에는 자주 안 갑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약간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쨌든 처갓집이 되게 가깝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됐었습니다. 좀 싸움이 됐었죠. 야, 너희 집에는 맨날 그렇게 가면서 우리 집에는 자주 가지도 않고 너희 집 부모님만 부모님이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저랑 안 맞았습니다. 이 친구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뭐 운동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냥 어디 뭐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저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다른 것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말하죠. 자, 이렇게 저는 그때 시점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트러블이 되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랑은 인연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과 인연이 되는 이 환경이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내 팔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없는가, 내 운명은 왜 이런가 하고 하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시점에서는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드렸죠. 필연은 나에게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또는 나의 에고가 이것을 반한다, 싫어한다, 불만을 가진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컵은 이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게 오는가? 모든 인간은 이것을 불만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만을 가진 트러블이 일어난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오늘 통찰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필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경 속에서 깨달은 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 때 가졌던 그 단점들이 지금 어떻게 장점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기를 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필연이 오면서 이 환경이 이렇게 깨집니다. 깨진다는 환경은 자, 이 친구랑 저는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죠. 이 친구랑 저는 떨어져 살게 되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로는 끝이 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남녀는 결혼을 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서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제도화 되어 있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 떨어지는, 그래서 헤어지고 뭐 재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죠. 뭐 결혼이라는 제도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구조죠. 이혼, 결혼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남녀 관계로는 끝이 나지만 아빠, 엄마로서의 인연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을 낼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연이 생겨났죠. 이 인연이 우리 둘이를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못 끊게 딱 묶어 놓습니다. 이것도 필연의 조건 중에 이제 한 가지죠. 자, 이렇게 환경이 이제 일어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때 처갓집이죠. 이제 이 친구의 본가, 집이 10분 거리에 있고, 이 친구가 저랑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일주일에 이틀을 제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 5일을 이제 애기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우고,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본가가 가깝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족들이랑 만나서 어울리고 뭐 여행을 가고 식사를 하는 이 구조, 자매끼리 만나는 이 구조들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제 자식이 있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생활을 할 적에는 많은 단란한 가족 사이에서 지냅니다. 저랑 만약에 A가 계속 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되게 애가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겠죠.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 형제들의 또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이제 친척들이죠. 사촌들이 있고 사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놀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올 때 물어보면 항상 즐겁게 생활을 해요. 뭐 했어? 이렇게 하면은 사촌 동생이랑 놀았어. 또는 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어. 이렇게 항상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 틈속에서 지낸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지내고 혼자 성찰을 하고 혼자 고독한 생활을 하더라도 아이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아빠랑 엄마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어머니랑 여자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자로서 삶을 살 때는 엄마로서 살지 못합니다. 어머니로서 살려면 여자라는 본능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자라는 본능을 완전히 희생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엄마가 되어도 여자로서의 본능이 있어서 다시 재혼을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여자로서 살고 싶은 집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정확하게 엄마가 여자로서의 본능을 일으킨 만큼 고통을 받고 업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자식이 다시 또 부모님한테 고통을 주는 이 업이 윤회, 즉 반복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말씀드렸죠. 연애도 못하고 여자로서 제가 별로였다. 여자로서 별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 친구가 엄마로서 별로였는지 저는 모르죠. 이 친구가 엄마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새로 태어난 인연, 아이의 부모, 즉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로서 역할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불만을 가질 게 없습니다. 엄마로서는 온전하다라는 거죠. 여자로서는 별로였는데 한 아이의 엄마로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들만한 요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녀로서 깨지고 나서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는 제가 온전하게 이 친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 이 친구를 뭐 미워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부분이 고맙고, 그리고 아이가 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안정감이 들고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왜냐? 이 친구를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여자로서 끼가 있고 본능을 발휘했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 친구한테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불안하겠죠. 이 친구가 뭐 연애를 하겠다고 또 재혼을 하겠다고 남자 찾아서 돌아다니고 했다면 제가 불안해졌고, 이 불안한 감정 때문에 뭐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니 많이 또 싸움을 했을 거고, 누가 가져갔었다면, 한쪽이 가져갔었다면 또 인연이 끊기게 됐을 거고, 그랬으면 이 구조 안에서 저는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공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불안한 감정 때문에 저도 재혼을 하려고 난리를 쳤을 거고, 이런 것들이 연장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평온한 고독을 느낄 수 없을 거고, 제가 지금 혼자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평온하게 못 보내게 되겠죠. 이 관계가 깨지면서 제가 불안정한 구조로 가져오면서 또 재혼을 하겠다고 난리치고 이 불안정한 구조가 연속이 됐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지금 평온한 고독을 느낄 수 없고 성찰을 못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는 도시열반이라는 이런 것들도 운영을 못 할 겁니다. 뭐 앉아서 사색하고 성찰하고 글로 정리하는 시간도 없을 거고 정리할 정신적 여유도 없었겠죠. 다시 돌아와서 현재 시점으로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 그 당시 때 나의 에고, 나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사람과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굳이 필연을 내가 끊고 단칼에 잘라내고 내 기준에서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전 지금 어땠을까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야만 됐었고 고생을 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했을 겁니다. 자, 고생을 사서 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제 길을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길은 갑니다. 가는데 이 길을 더 힘들게 둘러서 가고 진흙들이 빠져가지고 몸은 몸대로 젖고 배는 배대로 고파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조건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 길이, 그 길 자체가 평온하거나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길이 고생이더라도 그 고생되는 길을 조금 더 평탄하게 갈 수 있다는 이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의 결론이 뭐냐면 필요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환경, 그러니까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고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너는 이 환경이 필요해, 너는 이 조건을 가져가야 돼, 반드시 이 조건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너가 지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려고 하는데 절대 거부하면 안 돼 하고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죠? 그 형님이 와서 그러면 안 돼, 만나야 돼, 절대로 형님처럼 하면 안 돼, 형님의 환경을 계속 보여줬죠. 그죠?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인연법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통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냐? 여기서 말하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은 이 필요한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거지.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한다. 그리고 이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 가야 될 길을 가는데 개고생을 해서 가야 된다. 필요한 조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시는 우비를 들고 김밥을 들고 갔다면 비가 내릴 때 우비를 써서 비를 맞고 허기가 질 때 김밥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는데 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비 쫄딱 맞고 배 골아가면서 가야 된다. 하지만 또 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쫄딱 맞은 걸 보고 수건을 건넨다든지 예를 들어서 초코바 같은 거 하나 남은 거 있으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조건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숙명을 거부하면 고생한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거죠. 나의 운명, 나의 숙명은 나의 운명을 살기 위해서 정해져 있고 그 길 안에 필요한 조건이 때가 되면 인연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은 벚꽃잎이 피듯이 시절 인연이 있고 때가 되면 인연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필연적인 조건들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에고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고 집착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보기 좋은 거, 내 듣기 좋은 거, 내 맛보기 좋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고 먹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먹고 싶은 것만 냅다 먹으면 몸에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은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 병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식단 조절해가지고 야채랑 이렇게 골고루 먹는다 이런 내용 보죠. 그죠? 동일한 겁니다. 먹고 싶은 게 있고 먹어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먹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한 조건이고 먹고 싶은 것은 나의 집착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 이 사바세계라는 곳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적 구조 개념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에고라는 것이 욕망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려고
딴짓거리 한다. 그러니까 일로 안 가고 절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부모님이 너 10,000원 줄 테니까 슈퍼 가서 이것만 사서 와야 돼 라고 했는데 그 10,000원을 딱 받아가지고 가다가 재밌는 곳에 집착을 일으켜서 일로 안 가고 엉뚱짓거리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한 번 할 거를 2번 하고 2번 할 거를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반복을 더 많이 길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집착을 일으키고 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통찰했는데 이 질문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찰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6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필연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 자식 인연이 생겼죠. 이 인연으로 인해서 환경이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자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개념이. 하지만 그렇게 국한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식 또한 새로운 인연으로 올 때 부모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옵니다. 인연법 자체가.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위아래 관계로 국한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새로운 자식의 인연이 일어나면서 제가 또 어떠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지 필연을 통해서 생겨난 필연이죠. 그죠? 이 필연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라는 필연이 형성된 겁니다. 확장된 거죠. 이 확장된 구조 안에서 제가 어떠한 스스로의 배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였습니다.